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계시는 아라키 카즈히로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의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자주 오시죠? 1년에 소나본 정도. 네. 우리 아라키 카즈히로 교수님은 동경에서 출생하셨고 게이와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사당 중앙당에 근무하셨고 다쿠쇼쿠 대학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일본에서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를 설립하셔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신다는 특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근무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비역입니다. 예비역, 예비역 하셨고 지금 예비역 블루리본 모임의 대표로 계십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오토 원비오 군이 올해 6월에 사망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아라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일본에서 북한에 납치된 이런 사람들의 구명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파란 리본 선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교수님 지금 납치자 실종자 문제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북한에 납치되신 분, 그러니까 이 실종되신 분이 총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봤는데 그때 대답은 적어도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납치돼 있다. 그러니까 납치된 숫자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실종자 수는 뭐 몇만 명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뭐 아주 옛날에 사건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납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그미상 부모님을 만나 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아베 수상은 자기 그대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말 거듭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처음 오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처음 오셨는데 메그미 상 부모님과의 이렇게 만남까지 주선하신 걸 보면 아베 수상의 북한에 납치된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주 깊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아직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북한한테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다음에 뭘 하느냐 그것이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되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김정일이 그때 고이즈미 수상이 갔을 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납치 문제를 시인했던 것처럼 하고 또 김정일이가 납치 문제를 시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본인들을 납치해 간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교수님 저희는 이번에 12월 21일 날 북한을 일본에서 아웃시켜야 된다. 회원국에서 제명화에 대한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 저기 상임 이사국이죠. 예. 네. 그 지금 비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입니까? 이번에 또 그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완전히 전면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로 봐도 그 북한은 그 유엔 회원국에 될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납치 실종자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다루는 교수님 이 단체에서도 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달라는 그 캠페인을 해주십시오. 네. 미국에서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유엔에서 김정은을 몰아내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약간 다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1월 23일부터 그 국제형사재판소 가고 거기서 김정은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우리가 계속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게 김정은이가 해외를 나가지 않으니까 잡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라리 그거는 김정은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 버리는 거는 유엔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이제 원정 집회를 갈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에서 북한을 제명하고 유엔 헌장에도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같이 해보시죠. 우리도 그러면 교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일본에. 네, 일본의 경우에는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적극이가 돼 있어요. 적극입니다. 용합도 하고 사업도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좀 다른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게 어렵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좀 다양한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번에 탄핵 집회할 때는 일본 공산당들이 대거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의 노조들, 그다음에 공산당들, 공산당 조직들 이게 탄핵 거기에 같이 참여해 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서 싸우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여기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이게 해안에서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표착선 이 어선들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아주 복잡한 사정인데 매년 일본 해안에는 몇십 쪽 북한 배가 표착됩니다. 근데 거의 모두가 사람이 없고 그냥 배만 오는데 일부에는 사체를 싣고 왔고 그리고 가끔은 산 사람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11월 하순부터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쪽 왔는지 지금 확실하지 않는데 오늘도 아마 와 있으니까 산 사람도 지금까지 8명 상륙하고 그리고 사체도 많이 여기저기 오고 그러니까 보통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부에는 표착선 중에 하나에서는 뭐랄까 남자용 가죽 구두 붉은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오브가 수도 필요가 전혀 없는 구두가 있었고 그리고 영어를 쓴 자켓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오브가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쩌면은 일본에 대한 침투 목적으로
오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와해 작전이라는 걸 할 때는 연막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 배도 보내고 죽은 배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보내면 거기서 이제 섞여서 이렇게 그 와해를 시킨 다음에 그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 정도에 북한에 일본 그 지금 그게 일본 쪽은 또 해안이지만 이게 한국 쪽에서는 동해거든요. 동해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선인지 공작선인지 연락선인지 좀 분별이 어렵다 이런 그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8명의 북한 선원들을 중국을 통해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게 반대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사정을 전체하여 여러 가지 듣고 그 북한의 그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그냥 가겠다 그럴 때 보내야죠. 가겠다고 했다 하는데 따로따로 그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신문하면은 나는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같이 있으면은 뭐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혹시 다 같이 기억하겠다고 해서 기억한다고 해도 북한에 가면은 무슨 조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냥 보내지 말라 그렇게 계속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에 하여튼간 허락해서 갔든 허락하지 않아서 갔든지 간에 갔다 오면 고백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허락받고 갔다 와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된 경우에는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죠. 거기서 또 잘못 말해서 숙청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 지금 김정은의 이 핵 광신이 광신이죠. 지금 거의 광신적인 그 행위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부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 도민들 이런 국민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막지는 못할 것이다. 막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김정일이 생각을 바뀌고 안 하겠다.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는 아마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을 제거해야 김정은 제거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김정은하고 대화를 해보겠다고. 그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하는 거죠. 승량이 그러니까 일이죠, 일이. 그러니까 이 굶주린 사자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죠. 그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의 관점은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베 수상 관점을? 아베 수상의 생각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어떠죠? 일본 언론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언론을 믿지 못하는군요. 일본도 언론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측도 있고 좌측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베 수상은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압력을 가한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려 하면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똑같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한국이 지금 언론이 거의 정부 선전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언론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본 언론이나 또는 해외 뭐 미국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또 다 일본어를 잘하거나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뭐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어떤 정보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해외에 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파 진영이라고 하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은 그런 뭐 불안과 또 걱정 이런 게 아주 심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탄저균 사건 있지 않습니까? 탄저균 그 백신을 올 여름에 그 청와대가 VIP용으로 뭐 500도스를 이제 그 특별히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 뭡니까 이 북한의 ICBM에 탄저균을 장착을 했다. 이 뉴스 나왔죠? 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막 어느 정도 그 확신이 있는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사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악랄한 기사를 쓰는 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지금 일본 매스컴 쪽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쪽으로 가는 그 매스컴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면 쓸 수는 없고. 그냥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에 대해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실제로 믿고 있는 거는 핵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쓸 필요는 없다. 이 생화학 무기로 뭐 미국에다가는 뭐 핵을 쏠지 모르지만 이 남한에다가는 생화학 무기로 여기 뭐 자기들 미워하는 사람들만 죽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그 탄저병에 걸린 고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탄저균이 그 탄저균이랑 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한국 정부가 이 탄저균에 대해서 그 좀 뭔가 의심이 가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탄저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전문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준비만 하면은 그런 무서운 게 아니다. 그리고 준비만 잘하면. 준비만 잘하면. 예. 근데 그 탄저균 병은 끔찍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뭐랄까 전염도.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생물화학병 무기가 있죠. 북한에는 있는데 네. 그거는 먼저 그 이쪽에서 준비를 잘하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네, 물론 그 피해는 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예, 가만히 있어서 갑자기 일어나면은 파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안 되는 것이고 먼저 그러니까 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탄적 어떤 생화학 테러의 네. 안전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어선들이 막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고 가는지도 모르고 또 무인기 같은 걸로 뭐 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잠입한 사람들이 가서 퍼뜨리고 갈 수도 있고 그 이번에 그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죠. 그 김정남을 그 이렇게 테러한 것처럼 생화학 테러가 실질적인 위협인데 그 일본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훈련 같은 거 뭐 좀 하고 있나요? 훈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미사일 대한 방어 훈련을 조금씩 시작했던 정도. 그리고 그 전에 11월 20 며칠인가 그 어떤 그 시에서 그러니까 그 무장한 난민이 올 때 그 훈련 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생물화학 무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부에서 연구는 하고 있고 그 일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은 준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네, 일본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그러니까 위협에 시달리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 생각하지 않도록. 근데 그래도 생각하지 않도록 해왔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보통 국민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국민들도 의식의 변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의 변화라는 게 어떤 전쟁에 대한 전쟁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그 난민이 온다든가 테러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 그 일본에도 무슨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길거리에서 보통 지부들의 이야기 안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요. 그건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 민심도 지금 상당히 여기 예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특히 이제 실종자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요즘 때 이 납치나 실종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착된 산 사람들은 한테서는 원래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실존자에 대해서 몰라도 북한의 그 상황에서는 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주 그 여러 가지 뭐랄까 그 정보를 누적되면은 그 어디에 그 납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사건들 우리는 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납북자를 구출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북한은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죽었다는 정보요? 각계무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근데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별로 그 김정은을 존경해서 따라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한경선은 처형됐다고 그 독일 언론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일 엄마 그 행사가 큰 행사였는데 항명서도 없고 체력에도 없더라고요. 한참 가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연막이 이렇게 깊게 쳐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민심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마칠까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마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변화는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고, 일본에서는 그 한반도 변화가 뭐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 한반도 평화가 일본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으니까 일본의 생존에도 관계되는 그 변화니까 일본도 그만큼 움직여야 한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